대표적인 만성 피부 질환, 건선에 대한 강의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치료 사례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어떤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고등학생이 여드름 때문에 내원했습니다. 근데 여드름도 어느 부위에 나느냐에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과 치료법이 다릅니다. 근데 이 학생은 특징적으로 이마에 여드름이 많이 났었습니다. 한참 나이니까 여드름 나는 게 굉장히 고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드름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본인 말이 이 여드름이 나면 건선이 같이 날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 했답니다. 그리고 건선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드름을 얘기해 주면서 몸에 다른데 어떠한 이상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제서 이제 몸에 건선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여드름이 나는 것을 한의학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 학생이 생긴 모습이 180에 74kg니까 꽤 키가 크면서 얼굴이 갸름하게 생겼고 팔다리가 긴 미남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형은 사실 외기에 노출되기 쉬운 겁니다. 그 외기에 노출돼서 오는 여드름입니다. 여드름도. 그래서 외기를 잘 적응하는, 외기에 잘 적응하는 형방배독산이라는 약을 투여했더니 여드름도 많이 개선되었고 건선도 많이 좋아진 경우가 있어서 아주 환자가 만족스러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고등학생이면 외모에 한창 관심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각질이 떨어지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또 다른 불편한 증상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사실 본인은 건선이 치료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답니다. 워낙 자기가 여길저길 찾아봐도 잘 안 낫는 병, 만성병, 좀 어려운 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로 생각했는데 이 학생이 또 특징이 있었어요. 비염 증상이 심했습니다. 콧속이 간지럽고 코가 막히면서 코맹맹이 소리를 잘하고 맑은 콧물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의학에서 피부병을 치료할 때 눈, 코, 입기에 이상이 있으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된다. 이러한 한의학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멍이라는 것은 눈, 코, 입기의 구멍이라는 것은 피부 호흡을 하는 그러한 구멍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피부 호흡이 원활해지면 혈액순환도 될 거고 진액도 원만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부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그런 걸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비염도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고 사실은 어려서 안경을 쓰는 것은 사실은 큰 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큰 흠이에요. 가끔 팔꿈치가 아프다. 이게 바로 외기하고 외기에 의해서 병이 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대변이 시원찮다. 감기는 아닌데 감기처럼 늘 컨디션이 좋지가 않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마가 지끈지끈 아플 때가 자주 있다. 그 다음에 뒷목이 뻣뻣할 때가 있다. 이건 바로 뒷목으로 이 외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불거나 추우면은 옷깃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게 바로 추위나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기려고 이쪽으로 들어와요. 여기 풍지열이라는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뒷목이 뻣뻣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학생이 건선을 치료하고 이마의 여드름을 치료하는데 또는 비염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비염, 피부 질환, 그리고 컨디션 저하 등 정말 많은 증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치료가 가능했나요? 네, 한의학에는 치료의 원칙이 있고 치료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생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생긴 모습에 따른 체질이죠. 또 증상 중에서 요점이 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또 병에 따라서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치료를 해줬는데 이 학생은 이마의 여드름부터 치료해 준다는 그런 원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한의사에 의하면 침뇌저라는 이러한 이마의 여드름의 병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에 형방패독산으로서 외기를 이렇게 발산시키고 외기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라 이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형방패독산을 투여했습니다. 비염으로 코가 막히고 감기는 아닌데 감기처럼 컨디션이 항상 좋지 않고 뒷목이 뻣뻣하고 생긴 모습이 얼굴이 갸름하면서 팔다리 길고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형방패독산이 잘 듣는 그러한 여러 가지 증상과 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제를 복용하고부터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데요. 우선 본인이 고민하고 있던 이마의 여드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비염 증상도 좋아졌고 정강이 무릎이 아픈 것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증상들 또 뒷목이 뻣뻣한 거라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투약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여드름을 치료했더니 건선까지 함께 치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형광패독산 이 약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한의학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형방패독산이 감기약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약은 여드름의 전문적인 치료제도 또는 건선의 전문적인 치료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패독산은 사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소감패독산이라고 해서 이 패독산의 변방이 있는데 이것은 하감창이라고 해서 아주 악성창, 피부병의 아주 명량입니다. 이 하감창이라는 것은 생식기가 헐고 가렵고 냄새가 많이 나는 비뇨 생식기 여성들의 질환입니다. 이것도 한의학에서는 일종의 피부 질환으로 봅니다. 이런 어려운 병들도 효과가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좋은 처방은 확실히 좋은 처방인 것 같습니다. 이 학생도 건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바로 외기에 피부가 손상돼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이 약을 투여했는데 건선도 치료되고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개선되는 이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드름과 건선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건 잘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강이나 무릎 통증이 사라진 이유 무엇인가요? 네. 한의학에서는 팔다리는 외기를 해치고 사는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기에 적응을 못하면 팔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의서의 족문에 가보면 다리병에 가보면 형방패독산은 삼양경의 각기병을 치료한다. 각기병이라는 건 허리 다리병이라는 얘기예요. 삼양경이라는 것은 바로 무릎 앞쪽으로 허벅지 앞쪽으로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럴 때 바로 형방패독산이 명방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얼굴이 갸름하거나 팔다리가 길거나 이런 사람들이 팔꿈치가 아프거나 무릎 정강이가 아플 때
자주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명처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